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국가별 무역 협상 관련된 보도가 증가하면서 뭔가 좀 결과가 나오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했고, 이게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미증시의 포모 현상, 내가 소외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좀 빠질 때마다 매수세가 강하게 달라붙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증시는 6월에 이제 역대급 강세장이 만들어졌는데, 다만 이제 막판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주춤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7월 첫날인데 수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주 이후에 이제 매도 우위로 돌아선 상태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국내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 변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0.1% 정도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0.5% 전후에서 플러스가 나왔고, 이렇게 되면서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면 임의소비재하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났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였거든요.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라갔다라는 건 특정 종목의 개인기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진 상태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리가 좋아질 수 있었던 건 우선 무역협상 관련된 뉴스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선 인도와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도 팀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워싱턴의 방문 기간을 늘렸다더라, 뭔가 결과가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됐고, 또 캐나다하고 주말 사이에 좀 소동이 있었잖아요.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트럼프가 그럼 우리 협상 안 해, 조만간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압박을 했고, 캐나다가 디지털세 부과하는 거 취소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다시 협상이 재개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만과도 의견이 좀 접근되는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캐비넷을 비롯해서 주요 장관 또는 당국자들이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7월 4일 이번 주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국가들 발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좀 유예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여러 국가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 속속 등장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세안,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안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잖아요. 총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다른 데서 또 세금을 이제 좀 조정하는 게 있어서 총액 기준으로는 아마 한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를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뭐 달러 약세 유발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기업들 법인세 내려주는 거잖아요. 법인세 내려준다라는 거는 지출을 줄이는 거니까 기업들의 이익을 올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당초 최초의 시장이 기대했던 건 이 감세안 플러스 규제 완화, 이 두 가지가 트럼프 시대의 증시를 끌어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점도 이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결국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포모 현상이 강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 콜옵션이 풋옵션의 3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간다라는 베팅이 내려간다는 베팅보다 3배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그렇게 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파생 시장까지 상승적으로 베팅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장을 올리는 재료야.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것 때문에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첫 금리 인하를 당초 12월로 예상했다가 9월로 앞당겼고, 그리고 올해 총 3번 정도 금리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수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좀 경계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JP모건 이런 데서는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이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미국은 대통령 임기 그 중에 이제 뭐 분기별로 다 쪼개가지고 이제 보는 게 있는데,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1분기, 2분기까지는 특히 이제 시장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3분기에는 좀 조심스러워해서 이번 분기가 트럼프 대통령
에게는 좀 고비가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뭐 그냥 그 연간 전체로 보면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주식시장은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3분기 강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2년 차에는 좀 주춤거리고, 3분기가 아니라 1년 차에 강하고, 2년 차에 주춤거리고, 3년 차에 강하고, 이런 징크스가 있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 볼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올해 되게 독특한 패턴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빠졌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치로 결국엔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출렁거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다시 수렴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올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올해 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올랐어도 소외되고 있거든요. 이게 신흥시장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해본 건데, 신흥시장이 늘 마이너스였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올해는 신흥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좋은데 미국은 이제 와서 최고치, 말이 최고치지 사실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를 좀 압도하는 그런 이제 지수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게 다 금리 때문이다라고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파월 대통령한테 또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런 그 표에다가 이런 식의 막 낙서가 아니라 이런 글을 막 올렸어요. 너무 느리다고. 이거 보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나라가 무려 34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금리를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연준하고 파월은 너무 늦고 금리를 너무 많이 높여놓은 상태라서, 높아져 있어서 미국 재정에 영향을 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빨리 그 금리를 내리도록 자꾸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압박을 받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3분기부터는 금리, 그러니까 3분기 후반, 4분기 들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 그게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끄는 재료가 될 거야, 이런 식의 주장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보면 뭐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이제 애플이 오래간만에 한 2% 정도 올라갔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은근히 올라가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양상이었고요. 뭐 HP가 이제 법무부하고의 소송 문제 이제 해결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면서 11% 이제 급등을 했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산 제품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산화 비율이 높은 퍼스트 솔라의 기술력이 좀 주목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나머지 종목 쪽으로 고르게 분산되는 그런 현상 나온 게 오늘 미증시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6월에 15일 오르고 4일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응징 강세,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면 그 다음 날에는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13일에 25포인트 빠지니까 그 다음 날 52포인트 올려버리고, 6월 23일에 7포인트 빠졌는데 그 다음 날 89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틀 연달아서 빠진 것도 특이했고, 이틀 연달아 빠진 이후에 반등폭은 15포인트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패턴이 좀 바뀐 거긴 해요. 그러니까 쭉쭉 밀어 올리던 장세에서 이제 경계하고 차익 실현하고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이제 신중한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바뀌게 된 건 역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강도가 좀 매수 강도가 좀 세게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연속적인 어떤 매도, 양시장 다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매도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매도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초반이었다가 지금은 29%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게 6월 말 반기에 이제 수익 실현하느라고 매도가 집중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게 끝났잖아요. 끝나고서 이제 시작이 7월 하반기가 시작된 날이라서 이게 오늘에서는 좀 매도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상반기 수익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좀 확인하려고 다음 주까지 좀 더 시장 압박받는 게 이어지려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떤 수급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독특한 패턴, 이제 올라가고 한 달 쉬고 또 올라가고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박스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100을 중간값으로 본다면 ADR이 과매수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지금 과매수 아래 내려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과매도도 아니죠. 과매도는 코스닥은 75, 그러니까 ADR은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을 ADR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0일 평균치가 100 아래 95 밑으로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그 과매수는커녕 오히려 중간값 이하로 내려갔다. 과매도는 아니지만 종목들이 좀 매도 심리가 한동안 더 강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정도 되면 아예 그냥 과매도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반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추려둘 필요가 있다. 실적 좋은데 이 종목은 수급 때문에 빠졌네. 뭐 이런 유의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좀 추려둘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종목군들, 삼성전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500만 주 이상 그 매도가 나온 다음 날, 그러니까 500만 주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온 다음 날은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500만 주 넘게 팔았잖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날 거냐, 지금 6만원 정도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만원 전후에서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삼성전자 보고서가 좀 보수적으로 나온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 이유를 보니까 2분기 실적 다음 주에 나오게 될 텐데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좀 5조 원까지 낮추고 있거든요. 시장이 6조 원대 후반인데 이거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좀 부진하고 외국인들 매도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6만 원은 방어해내는지 이게 이제 시황상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이것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뭐 주가는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윗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린 데다가 거래 대금이 뭐 엄청나게 터지고 있잖아요. 뭐 한때 3조 원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2조 원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어떤 거래 대금이 나온 거는 좋게, 근데 이 정도 시가총액에서 뭐 손바뀜이 된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힘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과연 자금이 분산되는 과정이냐. 그러니까 조선주가 최근에 한동안 고전했다가 어제 이제 플러스가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전했다라는 거는 그 위치에서 매도 자금이, 그러니까 자금이 일부는 매도가 되면서 출회됐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어제 저 윗꼬리도 자금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방원에도 전부 다 이제 부분적으로 매도 자금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이 어디로 이동해 나가는지, 그러니까 새롭게 좀 이전보다 좀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 증가되면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기관들의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오늘이 이제 7월 첫날이니까 이런 업종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요약하면 이제 강세장 전환 이후에 이거는 뭐 그냥 외국인 투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통계표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2005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 20년 동안 분기 상승률 최고였어요. 예, 분기 상승률은 지난 분기에 2분기에 23.8%가 올라가서 분기 상승률 최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10% 이상 올라갔던 경우를 따져놓고 보면 상승한 다음 분기에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에 이렇게 세게 올라가고 나면 대체로 다음 분기에도 좀 강세를 보이는 비율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한데, 특히 이제
그 15% 이상 올라갔던 경우, 15% 이상 올라갔던 경우에는 전부 다 다음 분기에도 플러스가 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평범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있고 해서 좀 막 이렇게 더군다나 크게 올라간 뒤에는 일정 수준의 폭풍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종목 장세가 새롭게 전개가 되는데, 이게 제가 의미하는 거 시장이 정말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차별화가 극심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3분기에도 역시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종목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느낌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